자, 7월 14일이고요. jQuery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입력 요소 제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예제 소스 파일은 총 7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2개로 쪼개서 이제 3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4개 보고 그렇게 이제 1, 2교시로 일단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input 태그에 입력한 값을 먼저 가져와 볼게요. input type 뭔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id가 푸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샤프라고 선택자 지정한 다음에 다라는 함수에다가 파라미터를 적용하면은 세터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에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없이 다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리턴을 해줘요. 편한 거는 드롭다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에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는 전체를 배열로 보고 선택된 요소가 몇 번째 거인지를 먼저 selected index라는 걸로 접근한 다음에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딴 거 없어요. 그냥 얘가 드롭다운이라도 다 함수 호출하면은 그냥 선택된 항목의 값을 꺼내줘요. 대신에 단점이 있는데 드롭다운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옵션 태그라고 하더라도 밸류 속성을 줘야 돼요. 이 셀렉터가 만약에 밑에 있는 드롭다운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때 발을 호출할 때 밸류 속성의 값이 없으면은 빈 문자열이 리턴이 돼요. 그러니까 리턴 값을 가지고 if not input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되지 않았다면 이라고 처리가 가능한데 만약에 첫 번째 옵션에 안 쓸 거니까 밸류를 안 줬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텍스트를 꺼내서 리턴을 해요. 그럼 오히려 값이 있는 걸로 치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jQuery를 쓸 때는 사용하지 않은 옵션 태그라고 해도 밸류 속성 값을 빈 문자열로 부여하는 게 편하다. 인덱스 번호를 굳이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요 달러 객체는 드롭다운이에요. 드롭다운한테 프롭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selected index 속성을 검사하시면 돼요. 이 프롭이 프로퍼티 설정하는 함수예요. read only나 disable드 같은 거. 그래서 원래는 뒤에 true, false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selected index는 정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라디오 버튼 셀렉터 콜론 체키드 이거는 CSS에 원래 있는 선택자예요. 이렇게 하면은 선택되어 있는 항목을 다 가져옵니다. 라디오 버튼은 애당초 한 개밖에 선택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객체가 단일 객체일 텐데 라디오가 아니라 체크박스면은 선택된 모든 항목의 배열처럼 떨어져요. 그러니까 체크박스는 이 체키드 가상 클래스를 통해서 가져오면은 이게 컬렉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복 문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는 HTML 태그 객체고요. 이걸 jQuery 객체로 바꿔서 써야 돼요. 코드 형태 보면은 얘가 체크박스다. 여기 체키드 돼 있는 걸 가져오면은 반복문 돌면서 요 인풋에 있는 i번째를 달러 함수로 바꿔서 다시 jQuery 객체로 바꾸면 된다. 맵 함수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for each문 같은 거 쓸 때는 자바스크립트 했을 때처럼 배열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자,
자, 이벤트 처리는 폼 태그에서 서브 및 이벤트 써야 된다는 거 이미 알죠? 그래서 샵 마이 폼 가져오고 온 서브 및. 자, 이렇게 함수 처리할 때 2점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하면은 일단 전송하는 거를 막아놓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유효성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2.currentTarget.submit 함수를 바로 호출했었어요, 우리가. 근데 사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벤트 함수 안에서 서브밋 함수를 호출하면은 사실 논리상으로 보면 다시 얘를 타야 되거든요. 서브밋 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니까 강제로 서브밋을 시키면 얘를 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jQuery는 폼 객체를 가지고 서브밋 함수를 호출하면은 다시 얘를 타기 때문에 얘가 스택이 무한 루프에 빠져요. 그래서 강제 전송을 할 때는 on의 반대, off. 서브밋 이벤트 걸려있는 걸 제거하고 강제 서브밋을 시켜야 돼요. 자, 포커스 이벤트, 블러 이벤트. 그리고 포커스 함수는 강제로 포커스 주는 거. 체인지 이벤트. 체인지 이벤트도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봤었던 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disabled프로 disabled라고 하면은 지금 있으니까 true. 이 속성을 만약에 없애버리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fails라고 파라미터 주면은 이게 빠지겠죠. 자, 그럼 예제 볼게요. 예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예제를 조금 라이트하게 바꾼 다음에 이제 jQuery로 다시 재구성을 한 거예요. 예제들 보면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자, 눌렀을 때 이렇게 알러 뿌리는 거고요. 이름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마이폼에 대해서 서브밋 이벤트를 걸었어요. 폼 아이디가 마이폼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값이 유저 아이디와 유저 패스니까 jQuery 객체 각각 취득한 다음에 입력값이 없다면 알럿 포커스 주기. 비밀번호에도 입력값이 없다면 알럿 포커스 주기. 자, 이 부분을 통과했다면 입력이 있는 거니까 샵 리절트. 얘는 위쪽에 있는 이 출력할 태그고요. 거기에다가 HTML 함수로 사용자 이름, 유저네임에 대한 입력값, 비밀번호, 유저 패스에 대한 입력값. 그리고 서브밋 처리. 이거는 지금 전송할 건 아니니까 주석으로 빼놨어요. 자, 포커스 이벤트입니다. 자, 포커스가 들어가면은 입력하고 그 다음에 포커스가 빠져나가면 배경 색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예제고요. 클래스가 주민인 요소 두 개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랑 jQuery 코드가 가장 차이가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클래스로 제어할 때 반복문이 맨날 따라다녔는데 얘는 반복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콜백 함수가 얘네한테 한 번에 바로 들어가요. 자, 2.currentTarget.style background color 이거는 순수 자바스크립트 코드네요. jQuery랑 자바스크립트 코드랑 섞어서 써도 사실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기왕 jQuery를 쓰기로 했으니까 이건 저도 못 바꾼 것 같은데 네. 요게 더 맞는 코드죠. 근데 뭐 사실 둘 중에 뭘 쓴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어요. 위에 거는 바닐라 JS고 아래 거는 jQuery. 그러니까 이거만 놓고 보면 바닐라 JS로 코딩을 제대로 한다라고 치면은 사실 이렇게 가야지.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올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해야죠. 어떻게 더 깔끔해 보여요? 이게 jQuery고 위에 게 바닐라 JS.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게 훨씬 좋은데 요즘 사람들이 이걸 쓰면은 되게 구박을 많이 해요. 못 믿겠으면은 특히 프론트엔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jQuery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jQuery 써도 되나요? 라고 한번 질문해봐. 그러니까 굉장히 쪽을 많이 줄 거야. 근데 확실한 거는 그렇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다들 경력 3년 미만 애들이야. 다 고만고만한 애들. 확실한 거는 프레임워크나 랭귀지는 도구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를 적재적소에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놀지 마세요. 프레임워크나 프로그래밍 언어에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자바가 항상 답이 아닐 수도 있어. 자바 대신에 노드.js,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될 수도 있고 PHP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C# 같은 걸로 ASP 단넷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편견 갖지 마시고 그냥 두루두루 알아놓으세요. 자, 드롭다운입니다. 자, 마이 드롭다운이라고 있어요. 이 마이 드롭다운에 대해서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의 값을 가져와요. 우리가 전에 이거 자바스크립트로 할 때는 2.current target selected index 이 값을 먼저 취한 다음에 2.current target에 대해서 이걸 배열 인덱스로 사용하고 value 이렇게 접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 안 하고 그냥 다 함수 한 번만 호출하면은 선택된 항목의 value 값을 가져옵니다. 프롭으로 selected index 하면은 몇 번째 항목인지 인덱스 번호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버튼 눌렀을 때 여기는 스크립트 코드 안 고쳐졌네. 달러 온 클릭. 3번 예제 37라인이 jQuery가 아니라 바닐라 JS로 코드가 나갔어요. 이거 수정하셔야 돼요. 자, 클릭 됐을 때 드롭다운 객체 가져와서 입력값 추출한 다음에 입력값이 있으면 브라우저 열기. 자, 일단 1교시 요거까지만 합시다. 예제 많지 않으니까 금방 끝나겠죠? 10시 40분에 시작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일단 전교시에서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들 2번 파일에서 그 CSS 처리가 바닐라 JS로 되어 있었죠. 그거 jQuery로 바꿔서 다시 이미지 드렸고요. 3번 파일에서도 아까 화면에 제가 강조해 놨었던 거 수정된 걸로 다시 바꿔놨어요. 자, 4번 예제는 라디오 버튼입니다. 체인지 이벤트를 걸어서 이제 잠깐만요. 이것도 여기 잘못됐네. 잠깐만요. 자, 다시요. 라디오 버튼에 체인지 이벤트를 걸어서 이제 선택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체인지 이벤트로 처리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버튼 눌렀을 때 클릭 이벤트로 어떤 항목이 체크되게끔 했는지 가져오게 한 거예요. 인풋 태그인데 네임 속성이 서브젝트인 요소. 인풋 태그인데 네임 속성이 서브젝트인 요소로 지금 체인지 이벤트를 걸고 있어요. 그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달러 함수에다가 2.current 타겟을 걸면은 이벤트 발생 자신이죠.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 그 객체의 밸류 속성 값을 가져다가 이제 콘솔이라는 영역 여기다가 이제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btn이 눌러졌을 때 인풋의 네임 속성의 서브젝트가 갖고 있는 요소 중에서 콜론 체키드 선택된 항목. 이 콜론 체키드는 CSS 선택자이기 때문에 CSS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배경 색깔 같은 거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택된 항목을 하나만 가져와서 이제 입력값을 가져오는 거죠.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선택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선택자가 단일 객체인 거죠. 근데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여러 개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자, 체크박스에서도 체인지 이벤트 걸어서 체크가 됐는지 해제됐는지를 확인하고 버튼 눌렀을 때 선택 항목들 일괄로 가져오게끔 했습니다. 합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일단 이 콘솔 영역 div 태그 가져왔고요. 이벤트 발생 객체 가져와요.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의 밸류 속성, 요거는 바닐라 JS 구문이죠. 밸류 속성 가져오고
div 태그. 자, 이거 구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점 커런트 타겟의 밸류, 선택된 항목의 밸류 값을 일단 여기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div 객체의 html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체크됨, 체크 해제됨이라는 문자열을 더했어요. 그걸 다시 html로 넣어주고 있는 거죠. html 함수에 파라미터가 있으면 세터고 파라미터가 없으면 게터로 작용한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버튼이 눌러졌을 때 점 합의에 대해서 체키드. 자, 일단 얘를 콘솔로 한번 찍어봅시다. 자, 버튼을 누르면 이제 jQuery 내부 객체 상태로 떨어져요. 인풋 태그 두 개를 담고 있는. 이거를 배열로 바꿔요. 그리고 탐색을 위해서 맵 함수를 돌렸어요. 맵 함수 같은 경우는 v하고 i가 value와 index로 들어가죠. 그래서 v를 jQuery 객체로 바꾼 다음에 달을 뽑았어요. 그럼 이 체키드 밸류는 선택된 항목의 값들만 이제 가져오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자열로 묶어서 선택 항목이라고 풀인 거예요. 자, 여기서는 바닐라 JS 구문이 좀 더 간결한 게 만약에 이걸 jQuery 구문으로 했다. 체키드 아이템.each라고 돌면은 얘는 탐색은 하는데 뭔가 리턴은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const 체키드 밸류를 빈 배열로 만들어 놓고 체키드 밸류에 푸시 해갖고 내가 원소를 뭔가 넣어줘야 돼요. 이거보다는 맵 함수가 훨씬 더 깔끔하죠, 코드가. 위에 지금 주석으로 막아놓은 거랑 아래쪽에 있는 처리가 지금 동일한 처리인데 jQuery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이런 그 최신 기술들을 쓰는 코드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 엄연히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jQuery를 쓴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바닐라 JS랑 적절히 잘 최신 기술들을 이제 도입해서 코딩하면은 코드가 좀 더 깔끔해질 수 있어요. 자, 요번엔 체크올입니다. 전체 선택 눌렀을 때 이렇게 전체 체크되는 거요. 데이터 체키드라는 속성을 하나 부여했는데요. 인풋 태그인데 데이터 체키드 속성을 갖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체인지 이벤트를 걸어요. 그러면 얘랑 얘 둘 다 처리하겠죠.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을 갖고 오는데 그 자신의 데이터 속성 중에 체키드를 가져와요. 그러면 요 합의라는 문자열을 가져오겠죠. 이 합의라는 문자열을 달러 함수의 파라미터로 주면은 결국은 요 세 개 객체가 일시에 객체화가 될 거고 jQuery 함수의 특징은 객체가 여러 개를 동시에 가리킬 때 함수 호출하면은 얘네들한테 한꺼번에 적용이 돼요. 반복문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물론 100% 그런 건 아닌데 거의 8, 90% 이상이 반복문 없이 메서드 호출하면은 여러 개 HTML 태그 객체에 한 번에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체키드 속성을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의 체키드랑 똑같이 맞춰줘라. 그러면 이 체크박스의 선택 상태가 나머지 요소들한테 전파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disabled예요.
일단은 인풋 태그가 다 비활성 상태인데 체크를 하면은 옆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활성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자, 먼저 disable 체크라고 하는 함수를 받았는데 jQuery 객체를 받아서 그 객체의 데이터 속성의 disabled를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얘를 준 거예요. 그러면 타겟이라는 거는 샵폰이 되겠죠. 이 타겟 문자열을 달러 함수한테 줍니다. 샵폰. 이 객체의 disableddisabled속성을 전달받은 파라미터 객체의 체키드 속성에 반대로 부여를 해요. 그러면 얘가 체크되면 체키드가 true가 되니까 이걸 뒤집어서 disableded fails로 걸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 input 태그인데 데이터 disabled를 다 가져와요. 얘네랑 얘네 다 가져와요. 이걸로 반복 돌면서 원소 하나하나를 jQuery 객체로 바꿔서 체크한테 넣어줘요. 자, each 함수는 jQuery 전용 기능이니까 만약에 이걸 바닐라 JS처럼 한다라고 하면은 checkedbox.forEach vi 받아서 이렇게 주면 되겠죠. 무슨 차이냐? 바닐라 JS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밸류가 먼저 오고 인덱스가 나중에 와요. 근데 jQuery each는 인덱스가 먼저 오고 밸류가 나중에 와요. 이거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나도. 이 체크박스들에 대해서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발생한 자신을 뽑아서 disable 체크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인풋 태그의 선택사항에 관여할 수 있겠죠. 자, 폼 태그 요소는 이제 요 정도인데, 그 폼 태그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플러그인 소개할 때,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은 이걸 안만 찾아도 못 찾겠는데, jQuery 플러그인 중에 제가 이것 때문에라도 jQuery 포기를 안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입력값 유효성 검사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죠.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입력값 유효성 검사되는 거. 이게 jQuery는 플러그인으로 있어요. 그래서 검사 규칙만 그 제이슨으로 이렇게 표시할 메시지들만 쭉 나열하면은 요 기능이 그냥 거의 무조건 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때문에 jQuery 포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닐라 JS 버전으로 그렇게 찾아도 없더라고. 요거 플러그인 쪽에서 요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거 4개 보시면은 폼 태그 쪽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